생존 우선순위 뉴스 2025년 3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비상계엄이란 특별행위에 의해 여야 모두의 친중이 식별되고 언론 매체도 친중 편향성이 식별되게 만들었다. 윤 김치찌개 먹고 강아지 안아주고 52일 만에 일상으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영국 언론 트럼프 주동 미군 3만 5천 명 헝가리로 배치 검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14가지 냉혹한 사실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실들. 물음표는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트럼프 미 반도체 사업 대부분이 대만이 가져가 한국도 약간. 석유대 전기의 대립. 미중 에너지 충돌. 트럼프가 언급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도 놀랐다. 터키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막 위해 힘을 합쳤다. 그들은 러시아의 희망을 막았다. 이렇게 편집을 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비상계엄이란 특별행위에 의해 여야 모두의 친중이 식별되고 언론도 친중 성향이 식별되게 만들었다. 사실 팩트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의견은 달라진다.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도 있을 것입니다.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현재 팍팍 들어오죠. 사회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진다고는 하나 극단화되어야 수면 밑에 있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게 결국은 친중 세력들이죠. 기울어진 바벨 가지고는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다. 양쪽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저는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특별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친중 친미도 대립된다. 문제는 친중 극단화는 간첩들이 되는 것이다. 친미 극단화는 지금 국내에선 구구라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나 사실 중국을 위한 간첩이 되면은 또 미국의 간첩 노릇을 또 없지도 않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게요. 미국의 이로운 행위를 한 친미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간첩법을 개정해서 중국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을 이롭게 하고 국가의 생존과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간첩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소하게 된 것은 이제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라고 11시 30분에 출소 예정이다 하는 그런 게 가져왔고 현재 아직 복권은 아니죠. 현재 탄핵 인용이 3월 언제 나올지 이게 지금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윤 김치찌개 먹고 강아지 하나 주고 52일 만에 일상으로. 김정률 기자가 뉴스 1에서 3월 8일 오후 8시 30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잠 많이 자니 더 건강, 구치소, 대통령도 배울 것 많아. 요런 얘기들 하고 저녁 먹었다, 강아지 하나 줬다, 그 다음에 이제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먹었다. 이런 얘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급한 말 중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구치소나 감옥에는 모두 성경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그러면은 개신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과거 구치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이런 얘기네요. 목루톡톡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방송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받아 적었다. 받아 적는 거라고 안 하고 좀 타이핑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윤칸 편이라고 진즉부터 자기네들은 언급했었다. 핵심 메커니즘을 읽어야 한다. 자신들의 방송을 보면 정치 공작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방송을 견제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의 방송을. 어, 뭐 이렇게 그 구치소에서 나오는 사진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들 많이 있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잘 안 찍어서 아까 앞에도 하지만은 김치찌개나 먹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왜 할까? 좀 이 나오는 장면들 이런 거 이재명이 나올 때는 구치소 앞에서 열심히 그렇게 찍어대더니 윤석열 대통령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찍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진행자가 윤상현 씨를 눈에 띄게 하면서 상당히 인신 공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에 얼굴 내미는 자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미국 정부 AI 조직이 국힘당 내 의원들에 대한 정보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냐. 니들의 행동을. 저런 놈을 태극기 부대에서 받아주는 것도 문제다. 탄핵 시끄러울 때도 중국 갔다 온 애다. 한동훈을 공격하는 언론들, 한동훈이 탄핵 찬성한 것은 윤핵관과 협의한 결과다. 인천의 국힘당 의원들 믿을 놈 없다. 다 중국과 커넥션이 있다. 다 중국 간첩들이더라고 아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아니라 정상화다. 탄핵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윤칸의 복권이 가장 바람직한 길일 것이다. 트럼프의 관심지역 동북아시아다. 근데 현재 이기 집권하고서 이 동북아시아는 크게 뭐 이슈화 안 되는 거는 좋게 생각하면은 동북아시아의 관심지역이면 결국 중국이라는 얘기인데 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미리 EU라든지 우크라이나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고 미러가 일단 친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공략이라는 순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남북문제 협상은 트럼프와 푸틴이 결정하는 것이다. 남북 상호 간에 상호 불가침 안전보장 가능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드 책에 더 들여와라. 전술핵도 갖다 놓자. 그리고 운영경비하고 방위분담금도 더 내겠다고 먼저 선수를 쳐라. 그렇게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의 목적은 중국 죽이기이다. 전술핵 위치는 미군 기지 근처에 둬야 한다. 권영세 씨가 사법정이 살아있어 국민과 함께 환영, 물음표를 비치면서 뭐지 이 찝찝한 기분 이렇게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거를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아주 이 권영세 씨가 완전 주중대사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친중파 의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소설이 되면은 이제 뇌피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뒤로 통화는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윤칸과 한동훈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을 것이다. 윤칸이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입니다. 탄핵하길 시 그래서 윤 대통령이라 그래도 제가 윤칸이라고 그냥 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칸, 우두머리란 얘기입니다. 탄핵하길 시 시나리오 한동훈에게 유리하지 않다. 플랜 B나 C가 있을 수 있다. 탄핵 기각후 윤칸 복권 후 공식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탄핵 찬성이었기 때문에 야권에서 한동훈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36년 한국 하계올림픽 전북에서 하면 안 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하면 손해다. 서울 88 올림픽 때는 그게 경제적으로 플러스였는데 전북에서 한다.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냐. 그 국가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국가 재정이 낭비될 확률이 높다. 헌법재판소 신원지수서 양식 국적한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국적한을 보면은 대한민국 복수국적, 이중국적이라고 그러죠. 이중국적 국가명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에 그 뭐 헌법연구원인가 뭐 거기 들어가는 애들 여기 보면은 여기 화교라고 쓸 수가 있죠. 중국이죠 결국. 외국 국적 대만으로 쓸래는지 중국으로 쓸래는지 외국 국적 뭐 미국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배우자 및 자녀 국적도 써야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외국인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게 증거 아니냐. 헌법재판소에 중국인들 쓸 일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트럼프 대중선전활동 선동 잘한다. 정치인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다. 이렇게 방송을 한 내용을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영국 언론 트럼프 주동미군 3만 5천 명 헝가리로 배치 검토. 이민경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3월 8일 오전 9시 34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텔레그래프 보도 영국 매체 트럼프 유럽 우크라이나전 엇박자의 붕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임박 속 주한미군 역량 주목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그 주동미군을 옮긴다고 그러면은 주한미군도 뭐 옮길 거 아니냐 이거는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무슨 자라 보고 놀란다 하는 그런 뉴스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독일에서 헝가리로 가는데 뒤에 뉴스도 있지만은 이 폴란드하고 또 이 트루키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동맹같이. 독일에서 옮긴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는 아주 그 유사시에 즉각 들어가기 위한 거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주한 미군에 이동할 염려가 있다는데 이동하면 어디 가겠냐 이게 제 생각에는 일본으로 갈 일도 없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많이 주둔해 있고 어디로 가겠냐 이게 평양 인근으로 갈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거는 제 예언인데 아마 그럴 날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14가지 냉혹한 사실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조지아 맥카튼이라고 볼테라는 데서 3월 7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처음 인용한 언론 매체입니다. 1번부터 쭉 이 풀어 매기고 있어요. 있는 사실 얘기하는데 이거 없는 사실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11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여러 차례 감사를 표했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지금 미국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1,0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원조를 받았습니다. 받은 건 사실이고 우크라이나를 100% 지지하는 유럽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실들 헝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4번째 푸틴 대통령은 독재자 디텍터라고 부릅니다. 아니죠. 이것도 현대는 독재자 대신 권위주의자로 부르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을 독재자로 얘기하면 매우 기분 나빠하고 푸틴한테도 그렇게 하면 매우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건데 뭐가 팩트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트럼프 미 반도체 사업 대부분 대만이 가져가 한국도 약간이란 제목으로 이민경 기자가 바쁘네요. 아까 헤럴드 경제 것도 얘기했는데 뉴스를 한 기자가 많이 되네요.
헤럴드 경제 3월 8일 오전 8시입니다. 어쨌든 핵심 얘기는 대만이 다 뺏겼다, 뭐 반도체를 뺏겼다, 뭐 그렇게 했는데 한국은 대부분 대만이 이제 가져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만 지금 미국에 큰 1,00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거죠. 왜 보조금 주면서까지 하냐, 낭비다, 뭐 이런 얘기고, 이런 얘기들은 그 민주당이 추진했던 DEI, 이것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백인을 역차별 한다고 반대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를 생각하면은 장기적인 삼성 이재용 불법 승계 재판은 글로벌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것이다. 삼전 반도체 사업 부분을 인수할 수 있는 미국 자본은 그럼 있는가? 삼성전자가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미 삼전의 외국 지분율을 보면 50.02%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경영권을 가져가겠다. 여기에 이제 두 군데가 눈에 띄는데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외국 자본에 의한 지배를 당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무슨 국민 주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주라고 50점 몇 프로 가지고 있죠. 뭐 하면은 이 시중에 도는 그 삼성전자 지분은 사실 얼마 안 될 거예요. 이 한번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되면은 그때 지분율 분석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만은 현재도 50.02%거든요. 굳이 경영권까지 가져가면서 경영은 그래 전문가인 그 이재용 씨가 해. 우리는 그 이익만 받아갈게. 지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10조의 영업이익이 났다면은 배당률이 뭐 얼마인지 몰라도 50%는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하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리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만에 미국 자본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시장 개방해서 크게 내놓던지 거기까지는 추적을 못 해봤네요. 석유 대 전기, 미중 에너지 충돌, 페트로 일렉트록이라고 조영준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그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석유국과 전기국의 대결, 시진핑 석유 생산 줄여라 대신 이번에 양회에서 전인데 여기에서 그 국가 발전계획위원회 NDRC 여기에서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석유 제품 생산을 줄이는 대신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이 더 곤란해지겠네요. S오일이 그 사우디 그 S오일이 한국 S오일에 석유화학 공정을 크게 지금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산은 정부 보조금도 있고 이 석유화학이 아주 그 곤혹을 지금 현재 치르고 있죠. 그리고 원유 수입이 좀 줄었다는 거 표현해 주고 있고 중국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다.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 1,500기가와트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의 약 40%다. 트럼프는 석유 공급 확대 속도전, 알래스카 가스전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하고 일본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또 하고 있죠. 공급 확대, 이를 통한 가격 하락 유도, 가격 하락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3국만 공동 보조를 맞춰간다면 세계 시장 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석유 LNG 대 태양광 풍력에서 제3에 대한 원자력 발전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2023년 원유 수입량의 3,360억 달러, 약 485조 원을 기록해 전체 24.8%를 차지했다.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증산은 정부 보조금의 덤핑 수출로 세계 시장을 결혼하고 있는 중이다. 사우디 국펀드 자본인 한국 S-오일이 대대적인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증설 중에 있다. 한국 석화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지금 석유 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하고만 대립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원자력, AI 시대에 지역별에 맞는 SMR 이런 거를 해서 그 데이터 뱅크 시스템이나 그 반도체 뭐 이런 그 설비들을 위해 가지고는 SMR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게 이제 연구돼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제가 무슨 상권 분립에도 이런 상징적인 그림을 많이 쓰는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지 그 독일처럼 이 화력 발전 100% 없애고 이 재생 이거로 해가지고 실패를 본 거고요. 그 가스 그 생활 그 에너지는 그 러시아가 들여다가 지금 경제가 지금 아주 그 곤두박질하고 있죠. 원자력을 없앴었죠. 그래서 프랑스는 원자력을 하고 있고 저는 요거는 삼박자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비율을 잘 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는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 러시아한테도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협상 테이블로 앉으세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터뷰 내용을 폭스뉴스에서 실시간 방송한 내용입니다. 미국도 놀랐다. 터키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힘을 합쳤다. 그들은 러시아의 희망을 막았다. 이 언론 매체의 그 상징 이슈 로고인데요. 지금 글씨로 쓰는 것을 제가 깜빡했네요.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터키와 폴란드가 힘을 합치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지키는 예상치 못한 수호자. 우크라이나를 위해 역사적 동맹이 다시 태어날까? 역사까지 있었던 모양이네요. 폴란드하고 동맹이. 미국 EU 군열과 우크라이나의 고립 이런 상태에서 지금 폴란드하고 터키가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겠다. 재편된 역사적 동맹, 수세기 동안의 전쟁에서 현대 협력에 이르기까지 오스만 투르크와 폴란드의 공동 유대 관계를 추적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오스만 제국 때 영광을 다시 한번 미국이 빠져나가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더 좀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하고 트르키예가 힘을 합쳐가지고 양쪽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침공을 당한다면은 폴란드는 동쪽에서 공격을 하고 동쪽으로 트르키예는 국해를 건너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그 트르키예가 그 나토에서 두 번째 크로 큰 나토 군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기 한편으로는 러시아,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과의 동맹 강화, 폴란드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 세 번째로 큰 나토 군대 19만에서 30명으로 군인을 증가했다. 폴란드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막대한 투자, 한국에서 K2, 블랙팬서,
전차, 대규모 포병대 인수, 견고한 국경 요새, 한국에 무기를 수입해다가 폴란드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서방이 후퇴한다면 터키, 폴란드 안보 보장 물음표를 붙여져 있는데 어쨌든 두 나라가 대화가 돼가지고 확해 동유럽 회랑 연결을 한다. 이 동유럽 회랑을 연결을 한다. 그런데 여기 폴란드에 아니 그 헝가리에 미군이 또 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완전히 동유럽 전선을 막겠다는 뜻이네요. 칼라닌그라드의 러시아 영토 근처에 한국에서 현대로템이 제조한 카투 브렉펜서 전차를 배치했고 특수 운반선을 이용해 브라노시에 주둔한 제9 기병여단의 인도 이 전차에 대한 공식 수락 절차는 한국 대표와 협력하여 마무리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